네, 안녕하세요. 이정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타입스크립트를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타입스크립트란 어떤 언어인가입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이 단락을 건너뛰시고 타입스크립트의 문법부터 바로 학습하셔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기술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상황에 응용해서 잘 써먹으려면 그 기술이 탄생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알아두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타입스크립트가 어떤 언어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201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이자 C샵의 창시자로도 알려진 덴마크 출신의 개발자 앤더스 하이스버그의 손에서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C샵의 창시자가 타입스크립트도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그 두 언어가 비슷한 점들이 꽤 있습니다. 또 타입스크립트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 언어의 개발과 유지 보수에 참여하고 있고 언어의 방향성을 위한 다양한 토론들도 함께 이어가고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창창한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현재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언어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인기가 매우 대단한데요. 구체적인 수치로 얼마나 타입스크립트의 인기가 대단한지 한번 살펴보자면 State of JS라는 전 세계의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하는 매우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2022년도에 조사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금 현재 100명의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 중에 딱 11명만 타입스크립트를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00명 중에 89명, 89명은 이미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어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기가 매우 대단한데요. 실제로 취업 시장에만 가봐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개발자 채용 공고들 중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포지션을 막론하고 자격 요건이나 우대사항에 타입스크립트가 이제 거의 단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올해 프로그래머스가 공개한 개발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 2등으로 타입스크립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실상 1위가 코틀린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개발자분들 사이에서는 아마 타입스크립트가 압도적으로 배우고 싶은 언어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의 비율이 높은 프론트엔드 직무 응답만 놓고 보면 타입스크립트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기가 많은 타입스크립트는 어떤 언어일까요? 사실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와 완전히 다른 언어는 아닙니다. 타입스크립트는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타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는 쉽게 말해서 자바스크립트의 확장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동일한 기능을 하는 두 개의 코드가 있는데요. 왼쪽은 자바스크립트 코드이고 오른쪽은 타입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완전 비슷하게 생겼죠? 두 코드 모두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두 변수를 더한 값을 콘솔에 출력합니다. 이 두 가지 코드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왼쪽의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의 타입까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의 타입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타입스크립트 코드에서는 변수 A와 B 모두 넘버, 이렇게 넘버 숫자 타입을 갖도록 정의를 해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A와 B라는 변수에는 숫자 값 이외에는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넘버라는 숫자 타입으로 고정을 해두었으니까요. 변수의 타입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타입을 정의하는 이런 타입스크립트만의 문법만 딱 추가하면 타입스크립트 코드가 됩니다. 자, 이렇듯이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변수의 타입을 직접 지정하는 등의 타입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된 자바스크립트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확장판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기능들과 개념들은 유지한 채 뭔가 새로운 것들이 추가된 거를 확장판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의 확장판인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들은 당연히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한 여러분들께서는 타입스크립트를 공부할 때 타입을 다루는 추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만 따로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쉽게 타입스크립트를 배워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타입스크립트 인기 좋은 거 알겠고 취업 시장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알겠고 배우기 쉬운 것도 알겠는데 사실 나는 이미 자바스크립트만으로도 잘 쓰고 있었는데 굳이 나도 배워야 되는 걸까? 내가 이게 꼭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바스크립트 자체만 놓고 봐도 이미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실제로 2022년도 스택 오버플로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가 인기 투표 1등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에 왜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면서까지 확장판인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가 또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자바스크립트가 너무 잘 나가서 그렇습니다. 사실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웹브라우저 안에서만 동작하도록 만들어졌고 또 아주 간단한 사용자 상호작용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경고창 띄워주는 정도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굳이 엄격한 문법을 갖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아주 유연하게 설계되었죠. 버그로부터의 안정성이나 견고함은 일부 포기하는 대신에 프로그래머가 아주 쉽고 빠르고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간결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니까,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할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유연함 덕분에 자바스크립트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드.js가 등장합니다.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의 런타임, 즉 실행 환경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바스크립트 구동기입니다. 노드.js 탄생 이후에는 웹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될 수 있었던 자바스크립트를 이제는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떤 프로그램이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자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를 만족스럽게 사용하던 프로그래머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웹서버를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카카오톡 같은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도 활용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한계가 사라졌고 그야말로 전성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을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너무 엄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까 자바스크립트는 애초에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져가지고 유연하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자바스크립트의 인기도 많아지고 활용도도 높아지고 간단하지 않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까지 활용되니까 오히려 이 유연함이 버그 발생 가능성을 높여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떨어뜨려버리는 단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바스크립트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의 기존 문법들과 매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안정성만 좀 추가로 확보한 새로운 언어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타입과 관련된 여러가지 안정적인 기능들을 추가한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사용하게 될 타입스크립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타입스크립트는 더 복잡한 상황에서 더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자바스크립트로 만들기 위해 더 안정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쓰기 위해 타입이라는 안전장치를 하나 추가한 확장판 자바스크립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입스크립트란 어떤 언어인지, 어떤 시대적, 기술적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